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오래 쓰던 머그컵의 손잡이가 똑 하고 떨어졌다. 컵을 씻다가 그만 손끝에서 미끄러졌고 부딪히는 소리도 없이 손잡이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다. 바닥에 굴러간 손잡이는 둥글고 하얗고 생각보다 가볍고 조용했다.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컵을 내려다보았다. 컵 자체는 멀쩡했다.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심하게 깨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손잡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 순간 왠지 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금이라도 간 것처럼 조심스러워졌다. 이 머그컵은 5년 전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크림색 바탕에 작은 라벤더 꽃이 박혀 있었고 컵 바닥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이라는 글씨가 아기자기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떤 브랜드 제품도 아니고 고가의 디자인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게 내 컵이었다.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릇. 매일 아침 커피를 붓던 따뜻한 물을 담던 그 손잡이 하나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실 손잡이만 떨어졌을 뿐인데 그걸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꽤 오래 망설였다. 붙이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았지만 붙인 컵이란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깨진 건 고쳐 써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이 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게 슬펐다. 그런데 곧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도 이 컵 하나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걸까? 물건에 이렇게까지 애착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머그컵이 없으면 또 다른 컵을 쓰면 될 테고 더 예쁜 컵도 많고 더 비싼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컵일까?
생일 선물을 줬던 사람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말이다. 그 사람도 아마 이 컵을 기억하지 못할 텐데. 생각해보면 어떤 물건은 그 물건 이상의 기억을 담는다. 이 컵 역시 단순한 도자기 조각이 아니라 그 컵으로 시작된 아침들, 따뜻했던 저녁들, 혼자 마셨던 커피의 쓸쓸함, 함께 나눈 차 한 잔의 온기. 그 모든 순간을 붙잡고 있었다. 컵을 들고 식탁에 앉아 손잡이 없는 본체를 다시 만져보았다. 왠지 낯설었다. 익숙하던 무게, 손가락을 넣던 곡선. 그게 사라지고 나니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컵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언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강력본드를 꺼내어 손잡이를 다시 붙였다. 약간 비뚤어진 듯 했지만 손에 쥐었을 땐 이전처럼 따뜻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씻고 마를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컵을 썼다. 이젠 아예 조심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더 애틋해진 컵. 우리는 종종 무사한 것만을 귀하게 여긴다. 깨끗한 것, 흠없는 것, 원형 그대로의 것. 그런데 때로는 한번 부서졌다가 다시 붙인 것이 더 단단한 기억이 된다. 그 위엔 시간이 겹쳐 있고 마음이 덧대어져 있고 돌아보게 만든 순간들이 남아있다. 지금도 아침이면 그 컵에 커피를 따른다. 다시 붙인 손잡이를 조심스레 쥐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컵처럼 나도 어쩌면 한 번쯤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져 살아가는 중이라고. 깨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붙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쓸모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자리 덕분에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컵을 다시 들고 나서는 다른 물건들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흠이 난 찻잔, 색이 바랜 수건, 모서리가 다른 책들. 예전엔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함께 버텨준 시간으로 다가왔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흠이 없고 금이 안 간 관계는 없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붙였느냐. 다시 잡았을 때 온도가 여전하냐는 것. 오늘 아침도 그 컵에 커피를 담았다. 살짝 돌아간 손잡이를 붙잡으며 천천히 한 모금. 커피는 늘 마시던 그 맛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아마 이 컵이 주는 위로는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해 간다. 주말 오후, 오랜만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페이지 모서리가 조금 너덜너덜해진 에세이집. 책장을 넘기다 중간쯤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주워든 그것은 조금 바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공연 이름, 날짜, 좌석 번호. 10년 전 내가 간 적이 있던 연극 공연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가만히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2024년 2월 19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모 극장 A열 8번 좌석. 저녁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종이 위를 스치듯 비췄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영사기가 돌아가듯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끝나가던 시기였고 저는 친구와 함께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렸고 발밑엔 미끄러운 얼음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공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두 배우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긴장감 속의 침묵, 감정을 던지듯 내뱉던 대사. 마지막 커튼콜에서 배우들이 인사를 하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친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반년을 기다렸고 티켓 예매하던 날부터 몇 번을 설레며 카톡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연락은
이제 끊긴 지 오래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벌려놓더군요.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의 공연도, 그 사람도, 내 마음도. 하지만 입장권 하나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모든 장면이 다시 내 앞에 떠올랐습니다. 입장권은 그저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버릴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고, 우연히 책장 사이에 꽂힐 수도 있는 물건. 하지만 그 종이에 시간과 감정이 눌러앉으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더군요. 그건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었던 흔적.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다시 내 기억을 꺼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도, 그 순간이 그렇게 빛났었다는 것도 어느새 다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 사이에 끼워둔 티켓 하나가 그때 참 좋았잖아 하고 말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오후였는데도 그 조용한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있게 됩니다. 그 입장권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해준 건 아주 작고 하찮아 보였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요즘은 공연장에 가도 대부분 모바일 티켓을 사용합니다. 손에 잡히는 티켓이 아니라 화면을 보여주고 입장하죠. 그게 훨씬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아쉽습니다. 화면은 손끝을 스치고 사라지지만 종이는 손에 남거든요. 책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그 입장권은 이제 내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나는 다시 그것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또 잊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발견하게 되면 나는 또 한 번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기억은 그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 아침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 앞에 섰을 때 유리창 너머의 풍경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가득 김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고 해는 떴지만 창문은 흐릿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딘지 모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창에서 서린 김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만들어낸 얇은 막. 한 번 손바닥을 대면 그 부분만 맑아지고 입김을 불면 천천히 퍼졌다가 사라지죠. 겨울 아침마다 반복되지만 그건 매번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그 김서림은 내게 놀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고 이름에 초성을 써보고 엄마 몰래 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글씨를 쓰고 숨을 불고 다시 닫고 또 쓰고 단열도 잘 안 되던 옛날 집 유리창은 내 작은 낙서장이자 일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열이 잘 된 이중창이 대부분이라 예전처럼 김이 서는 일도 드뭅니다. 하지만 가끔 아침에 물을 끓이거나 난방이 세게 들어오는 날이면 잠깐 동안 유리에 김이 맺힙니다. 그럴 때면 나는 무심코 손가락을 들어 무언가를 쓰고 싶어집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나만 아는 낙서처럼.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집니다. 그건 마치 아주 잠깐 스쳐가는 감정의 안개 같습니다. 김서린 창문 앞에 서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깥 풍경은 흐릿해지고 내 안의 풍경이 또렷해지죠. 창문 너머의 세상 대신 나는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내 입김이 닿은 자리마다 김이 서리고 내가 서 있던 자리만큼 세상이 흐려지는 것.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간직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김서림 속에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들을 투영하곤 합니다. 중학교 시절 겨울방학이 되면 나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집안은 늘 조용했죠. 아침에 일어나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유리를 바라보던 시간들. 내가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조용한 공기와 김서린 창문은 내게 혼자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법. 지금 생각하면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에 뿌연 김이 맺히고 내가 손가락으로 선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쓰던 그 순간들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바쁘고 창문을 여는 대신 핸드폰부터 켜는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창문 앞에 멈춤을 자주 잊고 삽니다. 그럼에도 아주 가끔 김서린 창문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면 나는 여전히 손가락을 들고 무언가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인간적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마음의 김서림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이 어딘가에 맺히고 잠시 흐려진 시야를 통해 나는 지금을 그리고 과거를 함께 바라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안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건 결국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이야기들이죠. 김서린 창문 하나에도 이토록 많은 감정이 담긴다는 것. 나는 앞으로도 종종 그 창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구도 보지 못할 내 마음의 조각을 남길 겁니다. 비록 그건 곧 사라지겠지만 그 사라짐이 내겐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은 그렇게 김처럼 생기고 김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라는 건 내 기억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퇴근길이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고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냈다. 휴대폰을 열고 랜덤 재생을 눌렀다. 딱히 무슨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저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며 집까지의 시간을 조금 덜 낯설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날 이어폰 속에서 아주 오래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낮은 음성, 느릿한 말투, 그리고 영준아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의 목소리. 놀라움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그건 8년 전쯤 녹음된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그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것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5년을 함께했고 마지막엔 참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아프게 헤어졌다. 그 사람은 그 당시 나에게 자주 음성 메시지를 남기곤 했다. 혼잣말처럼 일기처럼 어쩌면 그리움을 녹여 보내던 말들. 오늘도 많이 추웠지? 아침에 잠깐 네 생각이 나서.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 그건 아주 짧고 조용한 메시지였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라는 벽 너머로 미뤄뒀던 감정이 그 목소리 하나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다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5번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발음,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잊은 줄 알았던 얼굴을 떠올렸다. 우리는 왜 그런 걸 잊고 살아갈까? 아니, 잊은 척하며 사는 걸까?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은 분명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고 한 시절의 전부였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먼지처럼 가라앉고 이름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다. 이어폰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나에게 그 감정들을 다시 꺼내게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미안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잊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또 아팠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었고 밖의 풍경은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내 안의 풍경은 한동안 멈춰 있었다. 그 사람과 처음 손을 잡았던 날, 비 오는 밤 걸었던 거리, 같이 들었던 음악,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흩어졌던 그날까지. 이어폰은 바깥 세상을 막아주는 도구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날 이어폰은 내 안의 감정을 터뜨리는 통로였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 막음이 아니라 열림. 그날 이후 나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다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건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에 대한 증언이기도 했으니까. 기억은 종종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소리는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지금도 가끔은 이어폰을 끼고 버스를 타거나 밤길을 걸을 때면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 봐 괜히 조심스러워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또 수많은 목소리를 흘려보낸다. 하지만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귓가를 맴돈다. 그건 단지 과거의 음향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였고 내 감정의 궤적이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서툴렀고 감정에 충실했으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나.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안부를 묻지 않지만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은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곤 한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기억.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그 기억에 작은 불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늦은 밤, 불을 끄고 눕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당긴 채 눈을 감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지고 냉장고의 낮은 진동소리마저 배경이 되어버릴 즈음 나는 아주 선명하게 한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쿵, 쿵, 쿵. 나의 심장 소리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야만 들리는 이 고요한 리듬. 귀를 베개에 바짝 붙이면 심장이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신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한 박동은 때때로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잘 살아냈니? 나는 가끔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몸은 분명 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은 조금 지쳐 있었던 날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해야 할 일을 밀어놓고 괜히 하루를 헛보낸 기분이 들었던 날. 그럴 땐 심장 소리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같기도 조용히 추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마음이 가장 시끄러워지는 순간이니까요. 나는 어릴 적부터 밤에 잠드는 걸 잘 못했습니다. 특히 겨울밤엔 더 그랬습니다. 방 안의 어둠은 고요했지만 이불 속은 늘 낯설고 깊은 공간 같았어요. 그곳엔 내 안의 생각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움도 외로움도 후회도 모두 심장 소리 틈을 비집고 튀어나왔습니다. 어른이 되면 밤이 덜 무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불 속에서 혼자 남는 시간은 내게 작은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제나 심장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가장 오래된 리듬.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엔 나를 증명해주는 소리. 세상의 모든 외면과 판단과 불확실함을 통과해도 그 박동만큼은 분명히 나와 함께입니다. 그 사실이 요즘 들어 자주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 잘 지냈냐는 인사에 잘 지냈어 라고만 대답해야 했던 하루.
왠지 이유 없이 무기력했던 날에도 심장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음을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유일한 순간은 아닐까? 하루 종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휘둘립니다. 알림음, 광고, 대화, 뉴스, 타인의 감정.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안의 리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그런데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마침내 모든 소리가 멈추고 그제야 나는 내 안에서 울리는 가장 오래된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 그리고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신호. 그 소리는 어느새 어릴 적 듣던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멀리 떨어진 연인이 속삭이던 안부 같기도 하고 미래의 내가 건네는 괜찮아 같기도 합니다. 가장 안쪽에서 울리는 이 소리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하루의 끝에서 이불 속 심장 소리로 하루를 정리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말하지 못한 감정, 삶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이불 속에서 이 조용한 리듬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조금씩 진정되고 오늘 하루를 비로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불 속에서 들리는 이 심장 소리는 늘 같지만 매일 조금씩 다르게 들립니다.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천천히, 어떤 날은 불안하게, 어떤 날은 고요하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리듬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내 심장은 묵묵히 하루를 견뎌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나는 이불 속에 누워 그 조용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여 봅니다. 잘 살아냈어. 내일도 부탁해.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